안녕하세요. 재테크마술입니다. 자, 저번에 제가 셀프 등기하는 방법, 셀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방법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분양 물건에 대해서도 이제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영상을 좀 찍어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 물론 이제 분양받은 물건에 대해서 법무사 거치지 않고 셀프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어요, 온라인에. 근데 이제 저한테도 요청을 주셨으니 제가 제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어떻게 하면 이거 셀프 등기를 쉽게 할 수 있는지를 또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파트 2 해가지고 분양 물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는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기 절차는 똑같아요.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제 서류를 준비하고, 그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등기 권리증을 수령하고,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서류 준비하는 게 제일 복잡하시겠죠, 어렵겠죠.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엔 매매였기 때문에 이제 매도인 매수인 이랬는데, 이제 분양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수분양자 그리고 분양회사로 이렇게 두 가지를 당사자를 나눠봤고요. 서류를 준비하는 게 수분양자,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신 분, 등기를 하실 분이 준비해야 될 서류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주민등록증 등본 또는 초본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제 주소 변동이 있으면 초본은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사를 한두 번씩은 하셨을 거라고 전제하에 이제 초본을 떼야 된다. 초본은 그냥 떼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민번호는 다 나오게 떼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매매했을 때는 중개사가 이제 그 거래신고 필증을 줬지만 이제 아니잖아요. 내가 셀프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신고 필증을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을 좀 이제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아파트는 집합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집합 건축물에는 이제 표제부가 있고 전유부가 있는데, 표제부는 뭐냐면 이제 이 건축물의 전체적인 현황, 뭐 주차는 총 몇 대 할 수 있고, 뭐 엘리베이터 몇 대 있고 이런 게 나와 있는 거고, 전유부는 그 호수, 해당 호수 다 각자가 구분 등기가 돼 있잖아요. 소유가 구분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살려는 분양받은 해당 호수에 이제 전유부라고 따로 있어요. 그거에 대한 면적은 얼마인지, 뭐 공용 면적은 얼마인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서류들은 다 어차피 뒤에 가서 쭉 이거 읽어 드린 다음에 하나하나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 토지대장.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대지권이 없는 경우 토지대장 생략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대장을 무조건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권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이기 때문에 이 호수에 소유권을 가지면 밑에 그 해당하는 그 비율만큼의 땅도 소유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있는데, 거기 등기부를 떼보면 거기 대지권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떼는 건데, 결국은 토지대장을 떼면 아파트는 떼야 된다는 이거죠. 집합 건물은 다 떼라. 자, 그다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당연히 납부를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매도인이 아니라 이제 분양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해야겠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취득하는 거니까 취득세 납부 확인증, 그다음에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증, 그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 그다음에 정부 수입 인지, 이렇게 총 9가지의 서류를 준비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실 거고,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이제 분양회사에다가 요청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받을 거. 자, 첫 번째는 분양회사가 최초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겠죠. 그러면 등기 권리증이 있을 거예요. 집문서라고 하죠. 그거를 달라고 하면 주니까 받고, 그다음에 이에 해당 분양사의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 그러니까 이제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면은 똑같이 이제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오라고 하겠지만,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가 이제 가름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똑같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분양사에다 요청하시면 되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그 해당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꼭 그거를 기재를 해주시는데, 어차피 분양사는 다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셀프로 매수인, 그러니까 수분양자가 셀프로 내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등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법인이 같이 가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요것도 그래서 분양 사무실에 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달라고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가야 될 거, 서류를 준비해야 될 거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 내가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지금을 가져가셔야 되는 게, 챙기셔야 되는 게 신분증, 그 다음에 분양 계약서, 그 다음에 잔금 납부 확인서.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무실 가시면 떼줘요. 내 잔금을 냈다는 확인서를 당연히 떼주는 거기 때문에 요 세 개를 준비하셨다가 이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하시면 이거랑 같이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뭐뭐뭐 필요한데, 이것만 보시면 당연히 이해가 안 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그럼 서류를 어떻게 떼야 되나를 살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서류를 이제 좀 목록을 쭉 봤는데, 이제 그럼 그 하나하나의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주민등록 등초본. 자, 요것도 이제 저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등초본은 간단해요. 떼는 거는 어디서 떼냐, 당연히 이제 주민센터 방문하면은 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간편하게 셀프로 온라인에서 웬만한 건 해결을 하자라는 취지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방문하셔도 되나? 인터넷으로 한번 어떻게 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부24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온라인으로 발급을 할 수가 있어요. 로그인만 하면.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렇게 메인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이시면은 여기에 자주 찾는 서비스 해가지고 주민등록 등초본 있죠? 이걸 누르시면 돼요. 클릭을 하시고 그냥 발급을 누르는 거예요. 바로 누르면 이제 로그인하라고 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해당 관할 구역 치고 이제 발급 누르고 인쇄하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자, 다시 볼게요. 천천히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클릭하고 발급 누르고 그다음 로그인하고 해당 관할 구역 쓰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발급 누르고 인쇄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별거 어려울 게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자, 요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안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알려드릴게요. 보통 거래신고는 중개사가 많이 하죠. 매매를 하니까 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주고 대행해주고 필증을 발급해주는데 이제 내가 해야 되잖아요. 중개사가 없으니까. 자, 그때 어떻게 하는지. 자, 일단은 쭉 이걸 다 이해하실 수는 없고 그냥 순서대로 읽어는 드릴게요. 일단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에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부동산 그 분양받은 지역 있죠? 그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눌러요. 그러면 이제 이런 창이 떠요.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서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고 이제 당연히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이라는 거 체크해서 내가 인적사항을 넣고 그 다음에 내가 분양받은 물건에 대한 그 사항들 있잖아요. 그거를 등록을 하고 기입해서 자, 그 다음에 매수인, 매도인 정보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다 어차피 계약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입력을 하고 접수를 누르면 됩니다. 근데 이 글로만 봐서는 어떻게 하는지 감이 안 오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시스템을. 자, 메인 화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서울시 서초구에서 뭐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자체를 이제 클릭을 하고 그 해날 내가 분양받은 지역의 지자체를 클릭을 하고 이제 신고하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창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내가 부동산을 거래했다는 매매를 했다는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고서 등록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로그인 창이 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내 이름,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법인이면 뭐 법인 그 등록번호를 써야겠죠. 그리고 소재지 해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로그인 누르면 자, 이렇게 떠요. 당연히 내가 처음 이걸 하는 거면은 뭐 등록된 게 없겠죠. 그럼 여기서 물건 등록을 먼저 해줘야겠죠. 내가 분양받은 물건의 자료, 정보를 입력을 해주기 위해 물건 등록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좀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이제 거래를 했을 때 이제 샘플로 했던 걸 이제 캡처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설명드릴 일이 언젠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쭉 써놨는데 보시면 뭐 내가 부동산의 종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토지랑 그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토지도 그래서 토지 건축물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매라고 되는데 뭐 전매는 아니고 우리 매매죠. 어쨌든 준공 후 해가지고 쭉 보시면 따라가실 수 있어요. 소재지, 건물명 쭉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입력하시고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분양 계약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계약 대상 면적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뭘 입력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양 계약서에 써 있어요. 내가 계약 면적, 공급 면적은 몇 평, 몇 제곱미터이고 전용 면적은 몇 제곱미터이다. 여기 써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전용 면적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지목도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건데 이걸 참조하셔도 되지만 이제 이따가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떼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거기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 해당 지목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무조건 99% 대예요. 대. 요것만 특이하게 답정제라고 되는데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헷갈리실 게 이제 계약 지금 토지 정보를 입력하고는 아니잖아요. 여기는 계약 대상 면적에 분양 계약서상 토지 면적 입력하시면 돼요. 집합 건물일 경우에 그거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땅이 한 필지, 그러니까 하나의 집안에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의 땅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건축물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일단은 어차피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은 해당 그 지번이 뜨잖아요. 몇 필지,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번이 뜨는데 그거를 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일단 요거 지워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자, 보시고 이제 작성을 다 했어요. 이제 그 다음 이제 등록을 접수를 누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떠요. 이제 내가 얼마에 샀는지 얼마에 분양받았는지 여기 나오죠. 그리고 뭐 발코니 확장된 선택비용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분양계약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 지불액 이게 뭐냐면 이제 P라고 하죠. 우리 프리미엄. 내가 만약에 분양권을 샀어요. 그러면 P를 붙여서 사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지만 프리미엄을 붙이면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요거는 의미가 없는 게 분양권 전매가 이제 안 되잖아요. 아파트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0원일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총 얼마에 샀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신규를 분양받아가지고 내가 등기를 하려니까 이 분양 가격이랑 대상 거래 금액이랑 똑같겠죠. 금액이. 자, 요것도 한번 천천히 보시고. 자, 그래서 이걸 입력을 다 하시고 이제 저장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그 내가 총 거래 금액 썼지만 이제 써야 될 게 뭐야. 우리가 분양 계약서 쓸 때 계약금 처음에 넣잖아요. 그리고 아마 중도금도 있을 거예요. 아파트는 중도금 넣고 잔금. 그 분양 계약서에 쓴 대로
여기 금액란에 직접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날짜, 계약 날짜 다 나오죠. 우리가 언제 잔금 치렀는지 언제 계약했는지 나오니까 다 입력하시고, 자, 이 입력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매수인 정보를 입력해야죠. 이제 왜 내가 매수인의 입장에서 쓰는 거니까 매수인 인적사항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 쉽죠? 쓰시고 저장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도 써줘야 돼. 내가 등기하는 거니까 이제 분양사를 대신해서 내가 혼자 하는 거니까 매도인의 정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법인에다가 체크를 해야겠죠. 분양사니까 거기에 법인에 관한 정보들 입력해주고 저장을 또 눌러주면, 자, 이렇게 접수 완료라는 창이 떠요. 이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하루 이틀이면 평일이면 접수가 다 되니까, 자, 이렇게 접수를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래 신고는 다 끝낸 거예요. 간단해요. 이게 한번 해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유부, 건축물 대장 중에서 전유부를 뗄 거다. 자, 요거는 두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대부분의 업무를 정부24에서 했기 때문에 정부24를 통해서 발급을 하나의 아이디로 발급 받으셔도 되고, 이제 세움탈하고 건축물 대장을 좀 더 좀 상세하게 해준 사이트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이제 건축물 대장 발급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저의 업무는 이제 공인중개사기 때문에 뭐 이런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 같은 그 서류를 많이 발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는 그 시스템은 솔직히 세움터가 훨씬 잘 돼 있어요. 다른 거는 어쩔 수 없이 정부24를 썼겠지만 이 건축물 대장만큼은 세움터로 발급받으시는 게 편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한번 해보세요. 언젠가는 이제 건축물 대장을 떼실 일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세움터 그냥 메인 화면만 보여드릴게요.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시간상. 세움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건축대장 발급란이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내가 주소만 딱 치면은 바로 검색하면 바로 건축대장 쫙 나오거든요. 근데 정부24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정부24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다 클릭해야 되고 좀 번거로운 게 있어요. 어쨌든 자, 정부24 메인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메인 창이 뜨는데, 거기서 이제 건축물대장 전후부 될 거잖아요. 클릭하시면 이제 발급을 누르는 란이 있어요. 발급 누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집합 건축물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 그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기준으로 지금 설명드리면 집합 건물이니까 집합에 체크를 하시고,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전유부를 뗄 거예요. 전유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분양받은 집의 내용만 나오는 그 전유부를 클릭하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온라인 발급이죠. 우리가 인쇄할 거니까. 그래서 민원 신청하기를 밑에서 누르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전유부가 집합 건축물 대장 해가지고 전유부 나오죠. 그래서 뭐 명칭, 뭐 아파트, 뭐 자이, 뭐 레면,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몇 호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건축물 대장이 생겼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토지 대장. 이제 토지 대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집합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안 떼도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아파트 할 거니까 집합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정부24를 접속하고 로그인하고 토지 대장 발급 칸이 있어요. 메인 홈페이지에 누르고, 그 다음에 분양받은 소재지 지번 주소 입력하고 발급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24 들어가 보면, 자, 아까는 우리 건축물 대장이 이렇게 생겼었죠. 그 옆에 바로 토지 대장이 이렇게 있어요. 똑같이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발급 누르시고, 지금 순서대로 쭉 제가 나열해 드린 거예요. 뭐 이건 어디 거 저건 어디 거 하실 필요 없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제가 누르라는 것만 누르시면 저런 창이 순서대로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토지대장 뗄 거죠. 그래서 토지 대장 해당 토지 이제 지번 주소 여기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뭐 건드리실 거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발급을 누르시면, 그리고 인쇄를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토지 대장이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간단하죠. 한 장짜리로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토지 대장까지 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양사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내가 셀프로 나 혼자 수분양자 매수인 혼자서 지금 등기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 갈 때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거니까 신청서를 내야겠죠. 그러면 주의사항이 뭐냐면, 위임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양사니까 분양사의 법인 인감도장이 무조건 찍혀야겠죠.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잔금일에 위임장 등기 신청서에 매도인 도장 날인해야 되는데, 이게 분양사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셀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타 등 뭐 잘못 기재할 거를 대비해서 여러 장을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제 분양사 인감을. 그래서 여분들은 서류를 준비하면 좋다 해주면 좋고, 그래서 이 서류를 그럼 양식을 어디서 다운받냐? 일단 위임장은 분양사무실에 비치가 돼 있어요. 그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는 이제 인터넷 등기소의 자료센터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인터넷 등기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들어갔을 때 해당 서류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시면, 자, 분양사무실에 이렇게 비치가 돼 있어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위임장 해가지고 지금 요거는 캡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제가 빨간색 글씨로 써놨거든요. 어떻게 뭘 쓰면 되는지. 자, 이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자, 자료센터에서 다운 받으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그래서 어떻게 발급받냐? 그러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들어가면 메인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자료센터라고 있죠, 여기.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내가 할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소유권 이전 검색하시면 이렇게 쭈르륵 나오는데, 거기서 지금 6번하고 7번에 이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우리 매매한 거잖아요. 분양받은 것도 매매죠. 거기서 우리가 지금 아파트 할 거니까 9번 건물, 집합 건물, 요거를 04-2번의 양식을 받으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은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납부 확인증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자, 위텍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서울 이외의 지역에 있는 그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이트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텍스예요. 이텍스라고 검색을 하시고 여기서 W 빠진 이텍스. 그다음에 서울 이외의 지역은 위텍스.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이제 홈페이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 납부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신고하기.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낼 거죠. 그래서 취득세를 누르시고 유상취득. 그러니까 돈을 주고 매매를 한 거기 때문에 유상이다. 이제 대가가 있는 거다. 그래서 유상취득 클릭하시고, 근데 신고하실 때 이제 첨부해야 될 서류가 뭐냐면 이제 매매 계약서. 여기서는 분양 계약서가 되겠죠. 분양 계약서.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초본.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는 안 내셔도 돼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위텍스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이제 취득세 칸 있죠. 취득세 누르시고 클릭하시고, 누르시면 이제 아까 유상취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상취득 신고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증을 해야겠죠. 로그인을 하고 원하시는 편한 방법대로 로그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증을 출력할 건데, 만약에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이제 민원인 PC도 있어요. 등기소에. 거기서 출력이 가능하니까 거기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취득세 납부 영수증까지 끊었어요. 이제 인쇄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를 해야겠죠. 이제 등기를 신청하면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영수증을 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해서 로그인 하시고, 그다음에 전자납부라는 항목이 있고 정보를 입력하는 게 있는데, 그 정보에 뭘 입력하냐 지금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등기소를 선택하고, 내 관할 등기소 있죠. 뭐 서울이면 그 교대역에 있는 그 등기소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 등기소 선택하고 납부 금액 입력하고, 여기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15,000원이다. 그래서 결제를 하시고 그 납부 정보를 누르시면은 이제 영수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수증에 바코드가 있는 영수증이 나오는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하시고 좀 들어가 보죠.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에 첫 번째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전자납부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부동산 등기 할 건데 전자납부를 눌러보시면, 자, 여기에 전자납부 정보 입력이라고 나오죠. 그걸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등기소, 지금 관할 등기소, 내가 지금 그 사려는 분양받은 물건의 관할 등기소를 찾아보시고, 여기 등기소 검색하는 란 있으니까 눌러서 찾아보시면 돼요. 아시면은 아시는 대로 등기소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납부 금액,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할 거니까 15,000원 입력하시고, 우리가 한 건을 분양받았으면 한 건 처리할 거면 한 건 해주고, 이제 여기다가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쓰고 이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를 하면은 이제 이게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가 결제를 하면 나오는데, 요거 집에 프린터가 없으신 분은 이제 이렇게 결제해놓고 저장해놨다가 등기 신청 그 등기소 가셔가지고 민원인 PC에서 출력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생긴 영수증을 이제 갖고 가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 요것도 이제 필수죠. 아파트 매매하는데 필수인데, 요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셀프 채권 매입 도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매입 대상 금액 조회하기 클릭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매입 용도, 매수하는 부동산 지역, 공시지가 이런 부동산 정보들을 입력을 하시고, 금액도 입력하시고, 매입 금액 조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담금 조회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글로만 봐서는 솔직히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읽어만 드리는 거고, 뒤에서 하나하나 이 순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계좌를 인터넷 변경을 결제한 다음에 채권 번호, 매입 금액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아니면 내가 얼마를 이제 해야 되는지 부담금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조회를 할 수 있으니까 고객 부담금 조회를 했기 때문에 얼마를 결제해야 되는지 나오는데, 요거를 방문해가지고 등기소에 은행이 무조건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납부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 순서를 쭉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들어가 보면, 자, 이제 천천히 할게요. 주택도시기금에 들어가서 여기서 자, 내 집 마련 마법사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마우스를 딱 갖다 대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딱 떠요. 거기서 보시면 셀프 채권 매입 도우미라고 있죠. 이걸 눌러 보시면 이 창이 떠요. 이 창에서 매입 대상 금액, 그러니까 내가 얼마 주고 사야 되는지 채권을 조회해야겠죠. 그래서 조회하기 누르면 자, 이렇게 입력하는 라인 뜨는데, 이제 매입 용도 이런 식으로 거기서 뭐 시가 표준액, 뭐 시가 표준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어려우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쳐드린 이 박스 보시면 여기 다 조회할 수가 있으니까 눌러보시면 돼요. 모르시면 이거 보시고 쓰시면 되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순서대로 여기에 맞는 거 작성하시고, 자 조회를 누르면 이제 여기 고객 부담금 조회하기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다 기입을 하셨으니까 기입하고 이걸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클릭을 하시면 자 이제 나와요.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결제를 해도 되는 거고, 이제 등기소 내에 있는 은행에서 결제를 해도 된다, 납부를 해도 된다,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드렸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자 정부 수입인지 영수증을 이제 발급받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서류인데, 자 마찬가지로 전자수입인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접속을 하시고, 접속하고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종이문서용, 우리가 종이를 인쇄해가지고 등기소에 갖다 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구매를 누르시고 납부 정보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결제한 다음에 다시 이제 원래 전자수입인지 메인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발급을 누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이 영수증이 이제 우리 납부 영수증을 지금 내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수증은 한 번 결제하시고 한 번만 출력 가능하니까 무조건 미리 이게 프린트가 정상적으로 인쇄가 되는지 다른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출력하실 권장드리고요. 그냥 이제 납부 정보를 입력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정보는 자 여기다 써드렸어요. 그래서 용도,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부동산, 그리고 금액란이 이제 내가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가 10억이 안 된다, 10억 이하이다, 그러면 15만 원, 그다음에 10억이 넘어간다, 그럼 35만 원으로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 글로만 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생겼죠. 사이트 메인 홈페이지 그 메인 화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눌러주시고, 두 번째로 이제 구매를 눌러주시고, 근데 이제 누르기 전에 로그인부터 하시는 게 편하겠죠. 로그인을 하시고 구매를 누르면 자 이런 창이 떠요. 그럼 여기 딱 나오죠. 용도, 인지세 납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과세문서 종류,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금액, 분양받은 아파트가 10억 미치면 15만 원만 기입하시면 되고, 한 건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합계 15만 원, 뭐 두 건 하면 30만 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결제하는 라인 나오죠. 이렇게 납부 정보 해가지고 한 건 총, 그래서 뭐 계좌이체든 신용카드든 건 편하신 대로 하셔가지고 결제를 하시고 영수증을 출력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영수증이 생겼는데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영수증은 한 번만 출력 가능하니까 미리 프린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 해보고 출력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끝났어요. 지금 이제 모든 서류를 다 뗐는데 다 준비가 됐으면 등기소에 방문하고 서류 내고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되니까, 그 일주일 정도 뒤에 등기 한번 조회해보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됐다는 연락이 오면 등기권리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분양권에 대해서 이제 분양받은 아파트를 셀프 등기하는 거를 알려드렸는데, 이것도 복잡한데 한번 천천히 일정제 해가면서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짚어드리면, 자 이 서류 꼭 기억해 주세요. 등기에 필요한 서류 캡처하셨다가, 자 수분양자 등 준비 서류, 그냥 분양회사 준비 서류, 자 요거를 다 캡처해 놓으셨다가 기억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자 아무 문제 없이 등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이번에는 좀 영상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번에도 설명드린 것도 있고, 사실 한 번이 어렵지 이거 이대로만 쭉 따라 하시면 누구나 수월하게 천천히 보시면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두 번, 세 번째부터는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뭘 분양을 받든 뭘 매매를 하든 충분히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무사 비용을 아껴서 셀프로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영상을 모두 마치겠고, 영상이 만약에 유익하셨다면 이제 저에게 좀이라도 힘이 되게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재테크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